안녕하세요. 칼 융의 시선으로 명리학을 바라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1강에서 우리는 사주팔자를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져온 영혼의 계획표라고 했죠. 그 계획표에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 중 하나는 바로 오행입니다. 목화, 토, 금, 수. 그리고 융 심리학에서도 사람의 성격은 4가지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고, 감정, 감각, 직관. 사실 이 두 체계는 전혀 다른 분야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사람의 마음과 자연의 흐름을 유사하게 바라본다는 점에서 완전히 닮아 있어요. 오늘은 그 자연의 법칙인 음양오행 그리고 융의 성격 이론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1. 음양과 융의 외향, 내향. 먼저 음양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우리는 음양이라고 하면 밝은 것 대 쉬운 것, 남성 대 여성처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떠올리기 쉬워요. 막대 자석을 생각해 보세요. 자석은 어느 쪽을 잘라도 항상 N극과 S극이 함께 있어요. 음과 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그 둘을 함께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음양은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돌고 이어지는 관계예요. 밤하늘의 달이 매일 조금씩 모양이 바뀌는 걸 본 적 있나요? 처음엔 얇은 초승달이었다가 점점 커져서 보름달이 되고 다시 조금씩 줄어들면서 사라지죠. 이게 바로 음양의 흐름이에요. 태양이 뜨면 달이 지고 달이 지면 태양이 뜨는 것이 매일 반복되는 것처럼요. 음은 어둠과 쉬는 에너지, 양은 밝음과 활동적인 에너지예요. 칼 융도 인간의 태도에 따라 에너지가 외부로 향하는 외향형 인간 또는 내부로 향하는 내향형 인간으로 나눴어요. 하지만 이것도 딱 고정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날은 친구들이랑 밖에서 신나게 놀고 싶지만 어떤 날은 집에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바로 이게 우리 안에 음과 양이 흐르는 모습이에요. 융은 이것을 성격의 큰 기둥으로 봤어요. 2. 오행과 융의 4가지 기능의 조합. 다음은 음양에서 파생된 5가지 오행과 융의 4가지 기능을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오행은 자연의 5가지 힘, 즉 목, 화, 토, 금, 수를 말하는데 이것은 단순한 나무, 불, 흙, 쇠, 물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답니다. 이 5가지 에너지는 움직이고 돌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세상을 움직이게 해요. 칼 융은 인간 내면에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4가지 심리적 에너지가 있다고 봤어요. 사고, 감정, 감각, 직관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4가지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고 해석하며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지를 설명해줘요. 또 사람마다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이나 내향으로 각기 다르게 흐른다고 했죠. 이러한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인간의 성격을 더 실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한 것이 바로 요즘 잘 알려진 MBTI 검사예요. 그럼 오행과 4가지 기능은 어떻게 닮아 있을까요? 목은 직관. 목은 시작과 성장의 에너지예요. 자라고 뻗고 방향을 잡으려는 힘이에요. 융의 직관과 비슷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 한 아이가 종이를 보며 이건 우주선이 될 수 있어 하고 종이 접기를 시작해요. 현실보다 가능성을 보는 아이. 이게 바로 목의 성질 그리고 직관형 인간이에요. 화는 감정. 화는 불처럼 뜨겁게 발산하는 에너지예요. 바깥으로 타오르며 표현하고 감동을 주죠. 융의 감정형은 내면의 느낌에 따라 행동하고 진심을 중요하게 여겨요. 친구가 슬퍼하면 같이 울고 기쁜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안아주는 친구 있죠? 감정이 솔직하고 공감력이 큰 이들이에요. 화의 성질, 감정형 인간입니다. 토는 사고. 흙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힘이에요. 융의 사고형은 논리와 분석을 중시해요. 상황을 파악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죠. 모두가 감정적으로 싸울 때 이건 감정 문제가 아니라 상황을 따져보자고 말하는 사람. 현실감 있고 중심 잡힌 판단력. 토의 안정성, 사고형 인간입니다. 금은 감각.
금은 단단하고 명확해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확한 걸 선호하죠. 감각형은 지금 여기에 현실에 민감해요. 보고 듣고 만져지는 정보에 강해요. 계획표를 짜서 그날그날 체크하는 사람, 디테일한 걸 놓치지 않는 사람, 느낌보다 증거를 중시하는 사람, 금의 정제력, 감각형 인간이에요. 수는 무의식, 감정의 깊이. 수는 융의 기능 4가지에는 없지만 그 이면의 무의식, 감정의 뿌리에 가까워요. 모든 걸 흡수하고 조용히 밑에서 흘러가는 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촉 혹은 꿈에서 오는 신호처럼.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싫은데 이유를 모르겠을 때 혹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상황. 무의식과 그림자. 이것이 수의 깊이감입니다. 그래서 수 오행은 검은색으로 표시되죠. 광대한 검은 우주처럼요. 여기까지 자연의 오행이 사람 성격에 반영된 모습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사주에는 여러 가지 오행이 섞여 있고 운의 흐름에 반응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격도 정확히 하나의 성향으로 구분 지을 수 없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자연의 흐름은 심리의 흐름이다. 자연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듯 사람의 마음도 변화해요. 봄처럼 설레는 날이 있고 여름처럼 뜨거운 날, 가을처럼 정리하는 마음, 겨울처럼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는 날도 있어요. 자연이 어느 한 계절만을 소중히 하지 않고 배척하지 않듯이 순환하는 인간의 모든 감정은 다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랍니다. 우리는 영혼의 성장을 위해 왔고 우리가 죽고 나면 가져가는 것은 경험으로 얻은 기억과 감정뿐입니다. 좋고 나쁨을 분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일어나는 경험들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주는 그런 마음의 순환을 보여주기에 자연의 언어로 마음을 해석하는 도구이자 내가 살아갈 방향까지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영혼의 지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주의 음양의 흐름, 오행의 움직임이 융의 성격 이론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엔 사주팔자 속의 습관, 즉 우리가 가진 에너지의 원형을 살펴볼 거예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 글자들 속에 담긴 나의 성격과 방향성 너무 흥미롭겠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